자, 이제 여러분들 37페이지 나오는 거죠. 계략적으로 36페이지는 개요가 되어 있죠. 자, 봅시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가 결정되면 그런 걸 도시공객시설이라고 그랬고, 이런 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인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용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재원이 조달되지 못했을 때 사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사유지. 국공지는 문제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개발 행위. 그러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를 갖다가 구제받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 있는 사유지가 문제되는 것이고, 이걸 그 재원이 조달되지 않은 건 도시공객시설 부지락하는 거, 부지. 그럼 부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제받는 것 중에 저는 1, 2, 3, 4 이렇게 나눴죠. 나눴는데 꼭 그렇게 나눌 필요 없겠고, 그냥 편의상으로 편하게 공부하라고 나눌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 뭐가 있어요? 도시공관리계획이 뭐가 되겠죠? 결정고시가 되는, 이걸 기준점으로 하는 게 뭐든지 다 결정고시부터. 자, 결정고시부터 2년 미집행돼 있어요. 걷다가 재원 조달에 대한 게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뭘 갖다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만약에 수립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1단계에 속하지 않으면 몇 년 이후 한다는 얘기죠? 3년 이후나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서 특광자 시장구수한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뭘 받아요? 개발 행위 허가 받아서 뭐 할 수 있냐? 가설 건축물이 건축을 할 수 있겠고, 거기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이 가설 건축물 건축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뭘 할 수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 우리는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으면 개축, 재축, 그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개축과 재축만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는 원상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보면 얘는 사업 예정 3개월 전에 누구 부담 가지고? 소유자 부담 가지고 얘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얘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상회복 문제 때문에 그죠? 해야 되고 밑에 거는 하지 않는다. 개와 재는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할 때 소유자 부담, 시행자 부담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이거 알고. 자, 이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자, 10년 미집행됐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처분할 것이 이겁니다. 뭐조차 없애야 되면 실시객 인가조차 없애야 돼. 이게 포인트랍니다. 실시객 인가조차 없애야 돼. 만약에 실시객 인가가 있다 하면 걔는 결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는 반드시 지목이 뭐 해야 된다? 지목이 되란 말입니다. 그럼 지목이 되라고 하는 것을 왜 꼭 강조하느냐면 시험을 할 때 토지 소유자만 청구한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란 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란 말은 언제 배웠죠? 공간정비 구축 관련 법률을 배웠죠. 지목에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지목대라는 건 영구적 건축물이 있거나 그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넓은 의미에서 민법상으로 보면 정착물이란 범위로 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정착물에는 건축물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작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하는 말을 불식시킨 게 지목이 뭐다? 대. 그래, 대인 경우는 가서 무슨 청구한다? 매수 청구한다. 우리 매수 청구 몇 번 배웠죠, 이제? 지난번에까지 해서 3번 다 배운 거지, 뭘, 이제. 언제 또 하나 늘어났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농지법에 2가지가 있죠. 202페이지와 208페이지에. 그래서 202페이지에 오면 매수 청구. 자, 뭐냐면, 우리가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했다든가, 경자유전이 아니다. 그러면 1년 내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내 처분하지 아니한, 알겠죠? 1년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자면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농어촌공사한테 매수해 주세요 하고 얘기잖아요. 가격은 무슨 가격? 공시지가. 실거래가에 낮으면 낮은 가격.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오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무슨 지역이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땅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사주세요. 감정상에 떨었죠. 그게 무슨 가격? 감정 가격 가져간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 이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매수 의무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수 의무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매수 의무자. 그 매수 의무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누가 되죠? 턱, 광, 자, 시, 장, 군, 수. 근데 사람들 물어보면 다 사업시행자라고 그래. 안 돼요. 모든 계획이 사업시행자 먼저 나온 거는 거의 없잖아요. 계획부터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최초 입안한 아저씨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3년 전에 출제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A광역시 B구에서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이래놨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누구라는 얘기죠? LH공사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A광역시 B구에서 한다면 만약에 LH공사가 없다면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에이, 구청장은 안 되죠. 계획주체가 안 되잖아. 여기 봐봐요, 누구요? 구청장 어디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특광자 시장 최초 입안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자, 그래서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설치 의무자와 관리자 다르면 설치 의무자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럼 요구하면 얘는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제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협의 매수하는 겁니다. 협의 매수. 그 매수할 때 매수하는 자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매수 방법은 현금이 중요하지만 뭐로 줄 수 있다? 채권을 줄 수 있다. 이때 채권은 누구만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한 거예요. 그걸 갖다 도시군객 시설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발행하는데 원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강제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적 발행이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매수에서부터 절차와 가격에 대해서는 뭐로 정한다? 그게 30조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다.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걸 뭐랬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을 준용한다는 말이에요. 30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30페이지 제일 밑에. 자,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것은 한 장 넘겨 있죠. 그러면 이 지방자치를 발행하는데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있죠. 자, 우리는 강제로 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강제로 발행은 어떤 거죠? 부재부동산 소유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 시 초과 분해돼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발행하는 것은요,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상환기간은 10년을 하고 조례가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6개월 내 통제하지 않았다. 통제했더라도 협의 매수하지 않으면 가서 구제 방법이 있잖아요. 구제 방법. 뭐 하죠? 역시
개발행위 뭐 받아요? 허가받아서. 자, 여기는 분명히 달라지죠. 몇 층이야? 3층이야. 오로지 무슨 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에 1종 근생, 2종 근생을 지을 수 있죠. 근데 2종 근생 중에 우리 못 짓는 거 뭐라고 해줘? 단란하게 안마받고 노래하고 다중생활은 안 된다. 단란주점 안마주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또 뭐 있어요? 다중생활실. 다중생활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시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종장이. 그 다음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작물 설치. 공작물 층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인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10년간 미집행됐어요. 근데 어디를 보더라도요, 자 여기 봅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더라도 실효시까지, 언제까지? 실효시까지. 그럼 실효시까지란 건 20년 될 때까지란 말이야. 아무리 봐도 어디를 봐더라도 얘가 없다는 거야. 실효시까지. 뭐가 없더라? 집행 계획이 없다. 그럼 결국 속된 표현으로 격하게 표현하면 누구 당해보라 소리죠. 그럼 누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가서 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제 신청하는 거냐? 그러면 이반권자한테. 그 이반권자는, 이 사람은 해제 신청하게 되면요, 가서 3개월 내에 통지해줘요. 여부를. 입안에서 해제 결정할지 안 할지. 알겠죠? 결정 여부를 3개월 내에 주는데, 이때 입안하는, 여러분 봐봐요. 이건 다 뭐로 하는 거예요? 도심관리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 입안 절차는 뭐가 있었죠? 기초사 의견 청취잖아요. 의견 청취 가장 대표인 의회 의견 청취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의회 의견 청취 며칠? 60일. 의회 의견 60일. 의회는 60일 내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 통제해줬잖아요. 그러면 6개월 내 이행을 하는 거예요. 이행은 말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행은 몇 개월 내? 6개월 내. 근데 만약에 이거 안 하더라, 안 하면 누구한테 또 신청해야 되면 결정권자한테. 그럼 결정권자는 2개월 내 통제하는 거예요. 여부를. 그럼 여기는, 자, 이건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렇죠? 다음, 여기 보세요. 결정권자가 안 해주더라. 그럼 이제 누구한테 쫓아가야 되겠죠? 국토장관한테. 왜 쫓아가죠? 해제 심사.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이 국토장관이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는 이반권자나 결정권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요. 뭐라고 칩니까? 심의 거쳐가지고, 자, 해제를 권고하는 겁니다. 자, 뭐 한다? 해제 권고.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해제해 줘야 된다. 해제를 해줘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럼 여기 해제 권고 받았으면 오케이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해제해준, 풀어준 걸 이행 조치를 하란 말이에요. 다만 심의만 거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2개월 내에 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2개월 내에. 빨리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다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뭐냐면 10년간 미집행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자, 지방의회한테 매년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년 정례든 의회든 보고하는데 안 해주더라. 그러면 재보고는 2년마다 하는 겁니다. 몇 년마다 한다? 2년마다 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지방의회는요, 보고했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 자, 이거 왜 얘가 지방자치가 의회한테 보고할까? 의회가 돈을 줘야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가 안 주니까, 자, 단계별 집행계획 지금 몇 단계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모든 계획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그래? 접수하고 나서
서면으로서 며칠 내? 90일 내. 서면으로서 90일 내. 90일 내. 해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권고. 그건 권고 받았으면, 자, 1년 내 특별한 사유를 해제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소명은 나 뭐 하든 어쨌든 6개월 내 소명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권고받은 애가요. 얘가 문제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는 직접 이 사람이 해제 결정한다? 못하는 거지. 사업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만 얘가 하고 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구단위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사업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해야 되겠죠? 신청하면 도지사는 몇 년 내? 1년 내 해제해 줘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걸 시험전 할 때 조심해 줘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20년이 경과됐어요. 그 20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 날 뭐가 되죠? 실효가 돼. 그럼 실효가 되면 뭐가 된다? 이를 고시해 주는 거예요. 그 고시는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준다? 시도지사. 알겠죠? 이들에 의해서 고시가 되는 거다.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실효락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국토계획법상에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에. 실효 규정. 지금 우리가 앞서 배운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배울 것도 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만. 그건 첫째가 뭐가 있냐면 시가화 조정 구역 배웠죠. 실효 규정 배웠잖아요. 몇 년에 몇 년? 5년에서 20년이 경과됐다면 어느 날? 다음 날 실효되면 이를 갖다 고시한다. 그렇죠? 배웠죠? 또 지금 배웠잖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서. 그렇죠? 자, 몇 년간? 20년간 미집행됐다. 그러면 역시 어떤 날? 다음 날. 이게 있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배울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자, 사업하려면 다음 주 시간에 배웠지만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가서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3년 내 이걸 수립하지 않는다면 역시 어느 날?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지구단위 계획이 주민의 입안 제한 가지고 수립됐어. 누가 한 것만? 주민이 입안 제한. 그래서 수립이 됐으면 주민이 입안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수립했으면 5년 내 인 허가받아서 착공을 해야 돼. 알겠죠? 5년 내 안 했다면 역시 어느 날?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도시군, 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 자, 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건 가서 이게 지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 내 안 왔다 그러면 어느 날? 다음 날 역시 실효된다. 해제가 된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저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실효 규정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돈이 없을 경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돈이 있으면 사업을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 시행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봤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이 문제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수립 단계하고 공고 단계로도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수립과 공고. 그 얘기는 수립은 누가 하는 거냐? 자, 누가 한다고 배웠죠, 우리가? 어? 에이. 이렇게 공부한 적 있다, 없다? 처음 들어봐요? 도시군관리 입안권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 무슨 권자가? 입안권자. 자, 봐봐요. 제가 지난주에 간접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 입구로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그 입안권자가 바로 뭐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머스트 특광자 시장군수가 자기가 할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캔이 국토장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합쳐버리면 자 봐요. 원칙적으로 머스트에 속하는 자 특광자 시장 군수가 있겠고 캔에 속하는 누가 있어요? 국토장관이 있겠고 도지사가 있잖아요. 이걸 레벨을 같이 묶어봐요. 자, 특광자 요놈과 도지사를 묶으면 뭐라 얘를 갖다가 시도지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이거 되면 제일 먼저 얘가 입안할 때 뭘 해야 돼요? 지형도면을 작성한다고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자,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아저씨가 입안권자가 하면서 입안하면서 어떻게까지 계획을 갖다 그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걔가 이렇게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가서 얼마 돈이 언제 줬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한다? 단계별 무슨 계획?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애고, 또 여기 사업이 지장이 없는지 누가 들어? 입안하는 자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뭐가 돼요? 제한권자가 되는 거고, 제한하는 사람. 그 다음 얘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적 사업 시행자, 원칙적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입안권자 입고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단순하게 시험을 하려면 좀 단순하게도 나도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다음 중 고난자가 다른 걸 고르시려면 갑자기 뭔지. 그렇죠? 이런 유형도 한 번쯤 대비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들이 지금 시중에는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는 입안권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머스트 특광자 시장군수가, 캔 국토장관, 도지사.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수립할 때 이제 요게 기분 나쁘게 아주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회의를 느낀 게, 강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좀 약간 문제를 갖다 좀 지체시킬 때, 지연시킬 때, 이럴 때였는데, 자, 우리가 이제 3개월 내 수립한다는 건 12월 27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좀 전에 그대로. 그럼 앞으로 이제 몇 년이다? 2년 내 수립하라. 몇 년 내? 2년 내. 그래서 거기 3개월짜리가 이제 몇 년으로, 3개월, 종전에 2년짜리다가 3년 후다가 당겼다가 의제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시기적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얼마로? 2년. 그러니까 12월 27일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시험 문제는 10월 27일 기점이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개월은 살짝 그냥 쥐어버리세요, 일단은. 자,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게 이제 4월 27일 날 효력 발생하는 걸로 해서 해놨다가 뒤에 요번에 개정하면서 밑에다 시행일을 12월 27일로 이렇게 바뀌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거짓말 시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몇 년? 2년. 단 12월 달서부터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몇 개월? 3개월. 빨리 하라는 소리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립 결정 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있죠.
포함 내용이 뭐가 포함되어야 될 거냐? 포함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요?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을 포함시키려면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립할 때.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립하고자 할 때 절차입니다. 조심해 줘야 돼. 그러면 뭐를 거쳐야 되냐면 가서 돈 줄 애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우리 물어보는 걸 뭐라 그래요? 대등한 입장에 물어보니까 협의. 돈을 언제 주더라? 그러면 걔가 된다면 자, 돈 주는 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지방의회가.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 듣는 거예요. 이거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알겠어요? 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친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는 수립할 때 이렇게, 그럼 만약에 2년 내 수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2년 내 수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업은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땅 주인만 답답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수립권자가 국토장관, 시도지사, 그러면 저기 있는 얘한테 보내주는 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공고는 오로지 누구만 한다? 특, 광, 자, 시장, 군수만 하는 거예요. 군수만. 그러면 여기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구분은 아까 배웠죠. 구분은 몇 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그래서 3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내에 할 것 같으면 몇 단계? 1단계. 3년 이후에 하면 2단계. 그럼 1단계는 매년 몇 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3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단계는 매년 1단계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재검토한다는 얘기야. 매년 재검토 1단계로 보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에 속하면 개발행위도 하지 말라.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 2단계에 속하면 가설건축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배운 대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제 사업 누가 있죠? 시행자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원칙이 다 요놈입니다. 행정청이야. 원칙 행정청. 그럼 행정청만이 한다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청인데 행정청 중에서도 그 중에 must가 있습니다. must. 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하야 한다느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관할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한다 소리입니다. 누가 한다? 관할 특광자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관할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는 누가 해야 될까? 잘했어요. 대구시장이. 구청장은 계획 주최 안 되고 사업 주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구광역시 건 누가 해야 되겠죠? 대구광역시장이. 근데 대구광역시장이 안 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신서혁신도시는 안 했잖아. 걔는 국가균형발전에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게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관할 건 자기가 해야 된다. 근데 관할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걸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걸친 경우. 이웃 편입된 경우. 인접지 포함한 경우. 그럼 이 걸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서 보면 원칙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뭘 한다? 협의를 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할자를 뭐 해야 된다?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 시행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시행이 없다는 소리야. 할자를 반드시 정해줘야 돼요. 근데 협의라는 건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곳이 다른 시도에 있는 거와 같은 도의 시군에 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시도에 걸쳐 있다면 누가? 국토장관의 할자를 정해주는 거고. 이거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시군에 있다면 누가? 도지사가 팔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랑 조심할 게 있었죠. 우리가 갔던 것 중에 걸친 경우 또 인접지를 포함한 경우 입안할 때는 뭐였어요? 협의해서 공도로 하거나 할자를 정했잖아. 그러니까 입안할 때는 공도 할자를 정하지만 사업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단도로 해야 된다. 책임있어요. 공동 없습니다. 여기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can이 있다면 can 할 수 있다. 왜? 얘가 원칙 얘는 보조적 역할을 하니까 can입니다. 그 can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누가 할 수 있다? 국토장관. 그 다음에 누가 할 수 있다? 도지사. 그럼 국토장관은 어떤 경우 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봐봐요.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어디랑 조심해줘야 되겠죠?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도시군 계획 오직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한다 했잖아요. 근데 자, 광역은 국토장관도 있고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캔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머스트라는 거 꼭 하셔야 되겠죠. 어디는 머스트다? 광역도시. 반드시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누가 해야 한다? 국토장관이 하여야 한다. 우리 이거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왔을 때 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페이지가 5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 단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 있고 예외 있는데 예외 말고 단독 중에 국가계획과 관련했으면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여야 한다. 머스트잖아. 왜? 시도라도 3년 내 수립하지 않았으면 누가 하여야 한다? 국토장관. 국가계획과 관련했으면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여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5페이지 거기. 자, 그걸 꼭 아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어디가 머스트 캐는지 조심해줘야 돼. 글자 하나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법에는 말장난 많이 안 치지만 그러나 이런 건 명확히 알아두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 그래 도지사는 무슨 계획과 관련됐으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으면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행정청이라면 예외적으로다가 누가 할 수 있느냐? 비행정청입니다. 자, 비행정청. 그럼 비행정청은 여기 있는 행정청이 비행정청을 지정하고 고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봅시다. LH공사는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당연히 비행정청이죠. 행정청은 국가지단체만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겠죠. 국가지단체. 그러면 자, 여기 비행정청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조심할 게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행정청 중에서는 일부가 자, 공공시행자가 포함되고 민간시행자도 있잖아요. 얘는 누굴 제외하고 행정청을 제외하고 그 이 중에 자, 이거는 소위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제가 기분 나쁘게 깡패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깡패는 행정청, 사촌이라는 사촌. LH공사 지방공사. 그러면 자, 제가 우리끼리 편하게 사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시험지 나올 때 이거 봐봐요. 행정청이 비행정청을 지정할 때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시험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공객시설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틀렸어요. 알겠죠? 누가 문제냐? 얘가 먹고 튀니까 문제는 먹튀. 먹튀 때문에. 배째나 이것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 민간 시행자만이 요건을 갖춘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죠. 민간 시행자만이.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을 갖다 뭐 해야 돼? 소유하고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다. 그래서 민간이 먹고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어디서 배웠냐면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에서
조합만 제외하고 민간이 할 때는 똑같이 요건을 갖추라. 면적이 얼마?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도 서브노트를 보면 71페이지 오면 같이 알 수 있어요. 몇 페이지에? 71페이지에. 상담부의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자, 그럼 여기 있는 이들이 이제 봐봐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지정고시가 됐으면 그들이 구체적 계획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구체적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시 계획이라는 거죠. 실시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그 이 안에 포함될 것은 재원 조달 같은 거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계획 있잖아요. 그죠? 또 설계라든가 사업 시행 기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작성을 했으면 이걸 갖다가 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인가해 줄 때 여기는 절차로서 뭐 하시냐면 공람시켜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래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이때 여기 인가를 갖다 했는데 여기 이 인가권자가 이원화돼 있어요. 여기는 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그러면 국토장관이 지정했으면 국토장관한테 받고, 국토장관 외의자가 지정해줬다 그러면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한테 받는단 말입니다. 그 만약에 내 이 옆 동네 칠곡군에서 칠곡군수가 나한테 터널을 갖다 뚫는 거를 나한테 줬어. 그럼 내가 실시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작성해서 광폭 몇 다 뚫겠다는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인가 받죠? 도지사한테 받는 거예요. 칠곡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국토장관 할 때는 국토장관,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들. 내가 포항시 하면 포항시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 대도시니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인가 자체가 성격이 바로 뭐냐? 이거는 특허요. 특허. 사업할 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란 말이에요. 특허, 사업할 수 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중효가 생기는 거예요. 집중효. 그러면 관련된 31가지 인허가 받는 법들이 있는 건데 그걸 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그걸 집중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만 내가 사업하는데 묘지가 있다. 묘지 개장한다. 그러면 가서 개장 공고를 해서 묘지 장사에 관한 법률에 가서 또 다시 가서 해야 돼? 아니죠. 공유수면 매립한다. 또 하천을 점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천 점용한다고 하천법과 하천 점용 허가 받아야 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왔을 때 이걸 집중효과라는 건 관련된 인허가를 미리 관련 부서랑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협의해줘서 오케이 해주면 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러면 인가 받았으면 이걸 갖다가 뭐 한다? 고시. 고시하면 이제 사업하는 거예요. 특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시에 인가 고시하면 사업을 갖다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시행. 자 시행. 그 이건 공적 사업이랬습니까? 사적 사업이랬습니까? 공적 사업이죠. 그래서 시행자를 갖다 뭐 해준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행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만약에 요새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갖다 놓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게 여러분들 KTX 놓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서부터냐? 김천서부터 거제도까지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남부 내륙 고속화 철도입니다. 그럼 놀라면 이거 하루아침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언젠가는 뭐에서 나왔겠어요?
그렇죠. 분할해서 하겠죠. 그렇죠? 분할. 사업은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그래서 분할 시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분할 시행하면 실시계획 자체도 뭐 해야 돼요? 분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 자체도 뭐 해야 된다? 분할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자, 뭐가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 관계 서류를 갖다 무료 열람하고 교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람 등이란 말 쓰는 거예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관계, 대장, 권리관계 등기만 띈다 해도 수백만 필지 곱하기 하면 가격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공시 송달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시 송달 의제라는 것은 민사소송법과를 갖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행불자, 또 무연고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그 사람 동의받을 때까지 사업 못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상에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일정 기간이 되면 송달된 걸 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비행정청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정청은 가서 여기 있는 인가권자인 국토장관이나 시도자 대도시장한테 뭐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 자, 이렇게. 그 다음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용, 사용 등. 자, 이건 무슨 법에만 나타나는 거냐? 토지의 수용, 사용 등은 무슨 법에만 나타날까요? 사업법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주간바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저는 쉬는 시간을 짧게 한다 뿐이고 말이 조금 더 빠를 뿐입니다. 농담 안 한다 소리 뿐이요. 내용은 똑같아요.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냐? 수용, 사용 등에서 본다면 자, 우리 부동산 공법 몇 개 법 배우고 있죠? 6개 법 배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사업법이 몇 개죠? 4개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전의 법률에 특례가 인정하지 않는 법을 고르시오. 그러면 사업법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사업법은 4개 법이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해서 사업법이 아닌 것은 건축법과 농지법입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객시설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법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주택법은 주택건설 대주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농지법에 농지 증진사업 배웠지 않냐? 그건 사업이 아니라 협력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농지법은 사업법이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뭐랬어요? 거기는 투기가 돼서는 안 된다,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만 효율적 이용 보전이 목적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수용이란 말은 사업법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에 대해서 본다면 만약에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사업시행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인접지를 갖다가 수용 사용 그러면 틀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틀렸느냐? 이놈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인접지는 일시 사용만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용자라 하면 무조건 틀린 거다. 인접지가 나왔을 때. 알겠어요? 여기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 여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 법부터 적용받는 거예요. 각각 법이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부터 적용받고 이 법이 없으면 일명 무슨 법? 그렇지. 이제 잘 했어요. 토지보상법. 어떤 분은 자꾸 공치법, 공간에 취득하는 법 없습니다. 그것도 옛날 잘못 쓰고 있는 법이에요. 공치법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을 뭐하도록 돼 있어요? 준용하는 거예요. 준용하는데 여기에 뭐가 인정되는 거냐?
특례를 인정해줘야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뭐를 인정해줘야? 특례를 인정해줘야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거다.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봐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우리가 공법상에서 자, 이 수용 사용에 관한 것이 나온다면 지금 여기 배우는 무슨 법이 나오죠? 국토계획법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계획법에서는 시행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가.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 자, 이제 보세요고요.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사업 인정 고시,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 기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타. 그 여기는 사업 인정 고시 언제 의지되느냐? 그걸 배우는 거 특례다. 봐봐, 여기 사업할 수 힘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실시계 인가고시가 특례를 하잖아요. 특허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된 거죠? 이거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 때. 그러면 공법 시간에는요, 1년이라는 세월은요 엄청 허무한 세월이요.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자, 저기 김천서부터 거제도까지 저 내부 고속화도로는 남부 고속화도로는 하는 데 있어서, 알겠죠? 저거 내륙 고속화도로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보면 뭐냐, 수백만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분씩만 데모한다 할지라도 360 홀랑 지나가잖아. 그럼 사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공법 시간에 재결 신청 기간 다 사업 시행 기간으로 연장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기간 내로? 사업 시행 기간 내로다 다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알받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그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을 제외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굴 제외하고? 조합을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는 어느 때 사업인정고시가 되느냐, 여기는 특이하는 거예요. 세부 목록 고시 때다. 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구역 지정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 인가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에 폭등한 걸 누가 떠안아요? 사업 시행에 떠안는 거잖아요. 그럼 시행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미리 땡겨받을 수 있도록, 알겠죠? 땡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는 특히 민간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민간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에 동의 얻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 자, 도시 정비법에서는 자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원래 못해. 재건축 사업은 뭐만 정비기관시설이 양호하잖아. 건물이 노후불량 건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용 문제 어째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다만 천재 지변 시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어느 때냐 가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때, 알겠죠? 또 여기는 사후의 현물 보상입니다. 사후의 현물 보상. 왜 그러냐? 자, 재개발 해봐요. 어떻게 돈 못 줘요? 철거하고 나중에 건물 줘. 철거하고 나중에 건물 주잖아. 그게 사후 현물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주택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또다시 반복할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자, 여기는 소위 우리가 깡패 사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건설 용지로 쓰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 계획 승인 때 승인해서 고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재개시장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사업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때 특례가 있느냐? 두 가지죠. 자, 사업인정고시는 실시계 인가고시 때, 재개신청에는 사업시행
기간 내에. 그 다음 이제 사업시행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공유지 처분은 제한받지 않습니까? 제한받는 건 처분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근데 목적사업 외루 판매되면 그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란 얘기죠. 무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사업시행자 중에 뭐요?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지. 도시개발법, 자,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을 제거한다. 3일 내 다 하도돼 있어요. 며칠 내? 3일 내. 3일 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만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그러면 7일 전에 알려주는 거고, 장애물을 일시 제거 사용하겠다는 며칠? 3일 거기만.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자, 그러면 단지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는 건 행정청, 비행정청으로 나눠놨잖아요. 행정청이면 증표를 제시하면 동의 요건과 상관없이 수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비행정청이면 허가증을 제시하면 그대로 무슨 의무가 생긴다? 수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 타인 토지 출입해서 장애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제거나 일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야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야 돼. 그건 싫어하니까 승낙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죠. 그 행정청이면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통보하면 되겠고, 비행정청이면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야 돼. 뭐가 된다? 허가받아야 돼. 비행정청. 그 LH공사도 허가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어쨌든 남의 걸 썼고 남의 걸 갖다가 이동했으면 뭐가 돼요? 타인의 재산에 손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 행위자가 물어줘야 되죠? 그럼 큰일 나요. 행위자가 물어주면 직원은 맨날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알겠죠?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의미가 그 뜻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했으면 공사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 검사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거기는 일부러 안 썼습니다. 준공 검사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오케이, 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그거 안 써있더라도 준공검사 앞에 표에는 써놨어요. 개념에는 안 써놨고 절차도에는 써놨어요. 자,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 거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받는 것이다 하는 것 41페이지에 따라 써놨어요. 그러니까 절차 볼 때 절차도를 쭉 보면 앞에 해놓고 뒤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도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러면 이제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사 끝났으면 공사관리 공고했을 거 아니야. 그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남아있죠. 자, 뭐가 있느냐? 하나는 자, 공공시설의 귀속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자, 조성 토지 등의 처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성 토지 등의 처분 문제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공시설의 귀속이란 말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자, 이거 봐봐요.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도로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편하게 씁시다. 민자 고속도로에 있고, 그렇죠? 일반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저는 이쪽 지역을 잘 모르니까 설명하지 않겠지만, 서울에 기분 나쁜 외곽순환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북쪽은 민자입니다. 알겠죠? 밑에는 이미 자, 여기는 공공에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국가가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체에 이걸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나 A쪽의 고속도로나 B쪽의 고속도로 다 누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도로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주가빠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뭐라고 그런다? 관리청 거라 그래야지. 무슨 거? 관리청. 그 용어를 하나를 자꾸 써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지금쯤 와서 보면 처음에보다 지금쯤 조금 지나면 점수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제 알긴 알았는데 용어를 정확히 선택을 못해서 뜨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누구 거다? 관리청 거예요. 관리청 거. 그 여기는 여기 국가가 만약에 사업했다면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거든요. 관리청한테. 근데 민자는 공짜로 줘주는 거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어떻게 됐어야되냐? 공무실 관리청으로 기속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무상으로 양해를 하는 거예요. 자, 몇 년간 빌려주는 거예요. 20년에 20년, 30년, 30년. 그 기간 동안 나한테 사용료 안 주고 네가 써서 통행료 받아 먹어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보전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전은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치르면서 가장 문제됐던 게 있단 말이에요. 미시령 터널. 그 민자 터널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보전해 줄까? 강원도가 보전해 줘야 돼, 그거. 자, 첫째 교통량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엄청 큰 차이가 있죠. 더군다나 KTX 노안 바람에 의미가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그렇죠.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된단 말이야. 상대적 무상기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새로 설치된 건 다 관리청한테 기속되는 건 무상기소. 그래, 종전권은 행정청이 한 건 절대 무상기소. 비행정청이 한 종전 범위 규문에서 상대적 무상기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봐요.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란 말이 있는데, 자, 똑같이 합니다, 저는요. 이거 예를 들어줄 게 하나뿐이 없으니까 저는요. 자, 그러면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도로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계량 잘했어요. 또 누구처럼 또 직선 그러지 말고. 응? 꼭 그런 사람이 똑바로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기반, 자, 뭐가 그러니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한다, 직선한다,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자, 계량 정비한다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량 정비하게 되면 여기는 사유지가 수용당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새로 조성된 것 때문에 이 토지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용도를 뭐 해야 되겠죠? 폐지하잖아. 그렇죠? 그럼 아까도 했지만 도로는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지가 되면 이거는 일반 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분하게 되면 국도면 국유재산법 적용받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국유재산법에 경쟁입찰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방법? 경쟁. 그 액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입찰한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방도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도 경쟁입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잡아요. 경쟁입찰하게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더불어 살자지 배 아픈 사람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배 아픈 사람 누구야? 수용당한 자. 이놈을 1순위자로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입찰 방법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법은 1순위만 정해지는 아니라 원래 1순위, 2순위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2순위는 얘가 안 산락하면 누가 줘야 돼요? 공익사업과 맞교환하는 자가 2순위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법에 정해지는 거예요. 처분 순위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다 마쳤다고 볼 수 있냐면 44페이지에 있는 도시군계 시설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배울 것은 잘과 비도시군계 사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문제는 다 맞춘 겁니다. 맞잖아요. 자꾸 여러분들 이제 압축해 가면서 그중에 중요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브노트를 갖다 보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아직 기초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근데 자꾸 서브노트는 썸물이 와야 돼 지금. 알겠죠? 그래서 만약 그게 읽다가 모르면 기본서를 좀 한번 보세요. 그 부분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보충하면 된다.
제가 꼭 얘기하는 거 OX 문제는 컨닝하지 말고 꼭 풀어라. 알겠죠? 부탁입니다. 그게 여러분 시험 문제와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요? 자, 해봅시다. 자, 고생했습니다.